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 지도부가 탈당을 받아줄 게 아니라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온 저 유승민이 이 법조계 비리 게이트, 제가 이 더러운 비리 게이트를 확 쓸어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저께 토론회에서 사흘 전에 네. 주택 청약 가점 네. 5점과 국민연금 크레딧 네. 그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그 자료가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젊은 저하고 사람들하고 공약이 똑같이 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발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니 그 인터뷰하는 그 과정과 인터뷰 대상자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 아니요, 공약에 인터뷰 도출되는 대상자 거죠. 명단만 잔뜩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 했노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니요, 곤란하다. 사람 이름 다 이래가지고. 지우고 그 증거를 자료를 달라 그러시니까 아니, 그럼 그거를 뭐 저희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아니, 그 그렇게 인터뷰를 안 하고 그러면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게 그거를 아니라 우리 자료를 유무원님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굳이 왜 안 주시냐 이거죠.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궁금하면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주신다 한 것이고. 그래서 안 주시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된 말씀이에요. 거지 세상에 예. 그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렇게 보여준 성의를 갖다가 아니요, 어떻게 그날 그런 식으로 분명히 저한테 생각하고 주신다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뭘 주겠다고 한 겁니까? 그 서로 간에 그날 좀 의견 차이가 좀 영상 있는 남아 것 있으니까 같은데. 한번 보세요. 공약에 도출되는 예. 과정을 아니,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주도권이니까 했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은 데 대해서 당이 제명 조치를 하기 전에 본인이 탈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해서 네. 이거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하여튼 제명이든 뭐 출당이든 예. 또 지금 본인이 저도 이 당 생활을 얼마 안 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저는 어쨌든 예. 그 국민의힘 당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게 탈당 그러니 나가는 게 탈당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탈당은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아니 근데 탈당이 맞다. 탈당제를 접수해서 받아줘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출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징계 지도부가 조치를 말하는 그걸 거 지도부가 한 데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묻잖아요. 글쎄 뭐 지도부가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 있으면 다른 대리하는 사람도 있죠. 알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 중국 산불에 대해서 네. 어제도 페이스북에 폐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폐기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폐기의 대상조차 안 되는 예.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네. 그러면 중국 산불에 대해서 네. 이걸 그대로 그냥 갖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예. 그냥 입장에 불과합니다. 약속도 그런데- 아니고 그런데- 법적 효력이 있는 그 예, 그런데 우리 윤 후보님 합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윤 후보님 네. 그 캠프에 네. 김승환 교수라고 외교안보에서 네네. 핵심 참모로 하시는 분이 이분은 얼마 전에 산불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 한번 핵심 참모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제가 폐기할 또 한번 물어야 가치가 없는 되니까 겁니다. 네. 예. 홍준표 후보님 아주 시원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상남자로 살아왔다. 그리고 요즘 페미니즘을 가지고 여성을 과도하게 우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좀 째째하다. 여태 남자라고 얼마나 으스대며 살았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은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정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의원님은 안티 페미니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페미니즘의 문제를 그것은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예. 휴머니즘의 문제로 보고 또 알겠습니다. 페미니즘으로 그러면 휴머니스트시고 예. 안티 페미니즘은 아닙니까? 안티 페미니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페미니스트도 나중에 아닙니다. 예, 계속하죠. 예. 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그 부가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자영업자 구제를 위해서 부가세 감면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 후보님께서 그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2017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누진 구조를 강화하고 부가세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시다가 이번에는 부가세가 복지 증세의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체감 부담이 가장 크고 또 역진적인 이런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 주고 약 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2017년 대선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하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주로 고소득층 소득세 올리고 또 대기업 법인세 올린 그거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제가 늘 주장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또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의 중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늘 주장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반대하시나 싶은 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 부가세는 좀 부가세 완전 늘려야 저는 된다고 제가 생각하시는 말씀드렸듯이 네. 중복지를 중복지를 하는데 만약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이 국가 채무를 이렇게 늘릴 게 아니라 그거는 동시대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랑 부가세도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는 2000년대, 2004년에는 국회에서 그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하시다가 또 2016년에는 그 서울대 강연에서 출총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시고 또 2017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철회를 하셨는데 이 경제 전문가로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떤 뭐 철학이 바뀌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따른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2016년에 제가 출총제 강화 그거는 저도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어떤 그 소유 구조에 대해서 뭐 평생 들여다봐 왔던 사람이라서 네. 출총제는 옛날에는 강화하는 게 맞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지주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출총제는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은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한 분한테 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두 분께 코로나 이후에 중산층 보건 대책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시죠. 저는 손실보상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에 있는 그러고 나서 이 양극화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복지 가지고 자꾸 저를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대책, 사회 안전망 대책이 저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재원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문. 유승민 후보께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5월까지 이제 그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셨죠. 예. 예. 당시에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빅텐트 통합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예, 그때 유 후보님께서는 제3지대 창당을 주장하셨던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총선 전에 세보수- 저기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하고 합당을 했잖아요. 새보수당하고 새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합당을 해서 지금 이 당이 생긴 거죠. 유승민 후보 거기 합당하셨습니까? 제가 합당을 결심을 해가지고 제가 합당을 결심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래서 새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당을 해서 미래통합당이 돼서 총선을 치르고 그 미래통합당이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됐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본인이 중도 확장력이 제일 높다고 뭐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그 안철수 대표와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하셨다가 예. 결국은 다시 이제 분열하셨는데 예. 이렇게 중도를 품어내지 못했으면서 계속 중도 확장력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저는 보수가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언젠가는 망할 거다, 괴멸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당 안에서 개혁보수라는 것을 주창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그대로고요. 바른미래당 시절에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 당시 국민의당 출신 분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그거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때문입니다.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때문에 당시에 바른정당 출신들은 그걸 강력하게 반대했고 국민의당 출신들이 찬성을 해주는 네, 바람에 네, 네. 그게 통과가 네, 그 정도 돼서 하시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때문에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공정소득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네네.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도 공정소득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무원 증원과 퍼주기 복지 등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데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으로 우리 최저생계비를 좀 올려주고 국민들의 복지를 올리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혹시 이 국가가 국민이 소득 보장을 약속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현금 복지를 하는 거, 그다음에 근로장려 세제 같이 EITC 이미 지금 현금성 그런 복지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소득은 이재명 후보 같이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그렇게 드리자는 게 아니라 진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만 공정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드리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무분별한 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님, 예, 묻겠습니다. 평소에 윤 후보님께서 공정과 상식, 이걸 이제 제일 강조를 많이 하시고 출마 선언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세요.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다음 대통령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의 문제가 한 가지만 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네. 그러면 이제 평소 주장하시던 공정과 상식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궤를 다르게 공정과 일자리다. 상식은 가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예. 기준이고 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과업이라 아젠다라고 예, 하면 일자리 좋습니다. 일자리도 공정과 상식이 예. 적용이 돼야 일자리가 또 많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노동시장을 예, 알겠습니다. 유연하다든지. 일자리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거는 뭐 저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네. 일자리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실 거고요. 네. 일자리 만드는데 그 전략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일자리라는 건 기업에서 나오니까 기업이 일자리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준다든지 또 공정거래 질서를 만들어주고 또 노동개혁을 통해서 예. 좀 노동시장을 예. 유연화하는 예. 거 예. 그다음에 뭐 금융이라든가 예. R&D 같은 예. 각종 지원을 노동개혁은 어떻게 네. 하시겠습니까?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또 노동 수요 변화 환경에 따라서 예.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같은 것들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거는- 노동의 유연화를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뭐 무슨 해고를 자유롭게 하거나 아니, 이런 그거는 제가- 법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화라는 거는 예. 고용 유연화도 있고 임금 유연화도 있고 근로조건 예. 시간의 유연화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고용 문제, 해고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해고에 안전망이 대해서는- 잘 안 돼 예, 있기 해고에 때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단히 말씀하셨으니까 어렵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알겠고요. 네. 임금 같은 걸 유연하게 하는 그거 자체도 네. 그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되면 그거는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10분 동의하고요. 예. 제 시간을 많이 안 주셔서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시간 기업 뭐 수요와 충분히 쓰고 계십니다. 공급 예. 측면에서는 예. 지금 유 후보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혁신 인재가 필요하다는 혁신 인재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는 동의를 수요 공급 하신다. 양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그러니까 이 특검의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하셨죠. 네네.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하셨고요. 네. 검찰총장을 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계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30년, 또 국고손실에 대해서 1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3년, 네. 토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형을 살고 계시고요. 네. 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한 거다라고 이제 늘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했던 그게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잘하고 옳은 일이고 뭐 잘못한 일이 법과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한 양형 거다. 기준표대로 예.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검찰의 그 재판에서의 구형도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예. 다 구간이 있어가지고 알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법에 따라서 한 기계적으로 거다. 나오는 겁니다. 법에 그거는. 따라서 한 거다. 네. 그러면 법원도 우리- 역시 오케이, 구간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하게 돼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네.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예. 좀 대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런 생각을 45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은 사면해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말씀하십니까?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면은 정치적인 예, 알겠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예. 네. 제가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까지요. 아니요, 예, 뭐 30초를 더 쓰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 저한테 배신자 프레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향단이었다. 그다음에 허접하고 단순한 여자였다.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몇 년이 지나고는 요번에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셔가지고는 그 우리 공화당 분들한테 이제 환영을 받으시고 거기에서는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홍준표 후보가 진짜 홍준표입니까? 자, 내가 그건 답변할게요. 예.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예.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 두 번째 그때 영상이 하여튼 다 아이, 남아 가만히 있습니다. 있어봐요. 예. 잠깐만요. 이 허접하고 단순했다. 죄송합니다만 토론의 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잠시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30초 찬스 쓰신 거는 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할 시간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20초까지 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30초는 제 30초. 이미 쓰셨습니다. 예. 제가 5분 30초를 쓰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허접하고 단순했다. 이건 최순실이 보고 한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아니, 그-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관훈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가서 말씀하신 게 박근혜 있는데 대통령 지금 와가지고 말을 바꾸면 문제는 어떡하십니까? 탄핵 문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탄핵 당해도 자, 싸다고 시간이 그거 인제 됐습니다. 와가지고 그래 자, 그거 정리하겠습니다. 저 혹시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 정책에 대해서 하나 간략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한 그 육아 휴직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6개월씩 부부간에 늘려서 합계 3년, 부부 3년을 이제 공약을 했는데 우리 유 후보께서는 저 부부간에 각각 3년에서 이제 합계 6년의 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또 여성의 중소기업 그 재직 비율이 여성 근로자 87%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대체 인력 3년간 대체 인력 조성이 가능하냐? 그리고 결국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1년 6월이 넘어가면 결국은 경력 단절이 오기 때문에 3년간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자영업자 비정규직처럼 고용보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3+3의 육아휴직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영업자 비정규직을 이 사람들 고용보험에 지금 자영업자 1%도 가입을 안 했는데 이걸 부모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이렇게 그 3+3의 육아휴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좀 현실성이 없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학계 출산율이 원래 이제 0.8 이하로 떨어져서 아마 0.78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지구상에 이런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 그 본받으려 그럴 게 아니라 우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는 합계 출산율이 OECD 평균하고 비슷한데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아빠, 엄마 전부 다 공무원 교사는 3년의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은 못 그래 하느냐. 그건 우리 기업 문화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정부가 진짜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제 이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대체 중간에 인력을 쓰기 죄송합니다만 위해서 대체 인력 정부가 문제는- 지원을 하고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갖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게 3년간씩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현실성이 있습니까? 3년이라고 제가 3년이라고 말한 거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쓸 수 있는 맥시멈이고요. 그거는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영아 때, 그 다음에 아이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갈 때, 또 고등학교 수험생이 될 때, 이거는 3번 나누어서 그러면 쓸수 자영업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부모보험 예. 가입 제도가 현실성이 있습니다. 부모보험 가입 제도는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까지 이분들이 부모보험이 들어올까요? 돼야지. 이분들이 들어올까요? 보험 가입을 할까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해드리지 국가가 어느 않습니까? 정도 지원해 주더라도 예. 이 자영업자 비정규직이 고용보험 부모보험에 들어와서 이런 장기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고용보험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의 경우에 부모보험이라는 알겠습니다. 걸 만들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 아까 좀 코로나 이후의 중상층 보건 대책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말씀해 주시죠. 예, 전문가시니까. 그 중산층 서민들 중에도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거는 뭐 80%니 88%니 전 국민이니 이렇게 돈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거기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경기도 1,300만 명 중에 25만 원씩 못 받은 253만 명한테 자기 돈 또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책을 진짜 중단하고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고는 제가 아까 이제 공정소득이라는 거 최재형 후보님 물으실 때 저는 사각지대에 없는 그런 현금성 복지는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그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자, 3월이 되면 후보님, 자, 여태 시간이 대출 됐기 나간 때문에 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니요. 3주 쓰겠습니다. 아니요. 저 5분간 주도권 토론을 하셨고 30초를 사용하셔서 저희가 30초를 더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유승민 후보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쓴 진행자로서 겁니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권으로 1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시간은 짧지만 압축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예. 자, 15초 쓰시겠습니까? 예, 예. 네. 내년 3월이면 이게 전부 그 대출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예. 이 3월 이후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31조 4호 보면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의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 저 시간 관리상 예. 저 5분에 아니, 30초를 쓰셨고 발언이 좀 간단하게 오갔기 답변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박영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수. 이거는 내가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박영수 누군지 아시죠? 압니다. 예. 그 국정농단 그 특검이죠. 재판 특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이제 화천대유에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고문으로 해서 뭐 이 사람도 뭐 연간 2억 정도씩 받았다는데 그 지금 딸이 또 현재 근무 중이랍니다. 예. 이제 모 씨 아들은 지금 50억이나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박영수가 또 요 최근에 뭐 오징어배 뭐 사기 치는 데 가서 또 거기 같이 무슨 작당이 돼가지고 뭘 선물도 받고 그래서 지금 재판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궁창에서 밥을 주워 먹는 쥐새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아까 이제 말씀 서로 한 대로 45년 이 선고 그러니까 구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는 야 이건 뭐 범죄자가 결국은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 수사하고 45년 구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사건에 이 게이트에 연루된 걸 보니까 이 자리에 우리 뭐 검사님 출신, 판사님 출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안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그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 그거야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저기 윤석열 후보님 아닙니까? 그 수사팀장이셨으니까.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 이제 하시고. 예. 저는 30년 전 KDI에서 일할 때 KDI 야구팀에서 우리 공식 시합이 있었는데 제가 홈런 친 야구볼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공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저 유승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후보가 뽑히고 나서 4달 사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재명과 붙어서 가장 확실하게 이길 후보가 누구냐. 저 국민 여러분, 저 감히 유승민이 이재명 후보 박살낼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정권교체 진정 원하신다면 유승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